자, 이제 오늘의 체크메이트 공략 섹터 여쭤볼 텐데요. 오늘의 공략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지금 계속 오늘 얘기에서 말했던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관련주인데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시장 지수가 거짓된 상승인지 진짜 상승인지 좀 긴가민가 애매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진짜 상승이다라고 하면 어차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2670을 돌파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돌파 시도 정도는 다시 해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여기 돌파 못하고 밀릴 테니까. 그러면은 시장 지수가 요 정도 더 상승한다라고 하면 즉 보통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장 지수 올라가면 거의 높은 확률로 따라서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 지수가 요만큼 움직일 때 반도체가 따라 움직일 수 있으니 그 정도의 상승폭을 노리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익절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시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설령 오늘의 상승이 거짓된 상승이어서 정말 생각했던 것처럼 뭐 2,550이라던가 심하게 2,480, 2,500선 박스권 하단까지 조정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 결국 시장 지수 반등할 때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섹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 자체도 수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여러 기술주들이 있겠지만 웬만하면 반도체로만 신규 진입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추후에 시장이 빠지더라도 대응하시기에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자, 게다가 사실 지금 반도체를 하나하나 뜯고 봤을 때 반도체에 나쁜 게 무엇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딱히 나쁜 게 없거든요. 지금 D램 가격, HBM 반도체 가격, 낸드 플래시 가격들 전체적으로 4월달 들어서 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수요가 죽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수요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고요. 물론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반도체라는 이 산업의 특성상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반도체, 미국 반도체에서 미국 공장에서 안 만든 반도체에 대해서는 너네들도 관세야. 이렇게 말하기에는 반도체라는 산업이 굉장히 예민한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래 그럼 미국한테 안 팔고 뭐 중국한테 팔지 뭐 이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런 핵심 자산에 대해서만큼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그렇게 다른 품목들처럼 그 관세로 압박하기 힘든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반도체는 좀 자유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거 바이든 정권일 때도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서 하면 우리가 너네들한테 혜택을 줄게 식으로 반도체 산업을 건드렸지 반도체 산업에 관세를 먹이겠다 이런 으름장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지금 반도체는 나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반도체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 시장 지수와 커플링 되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박스권에 막혀 있으니까 여기를 뚫어야 시장 지수가 더 위로 열릴 수 있고 여기를 뚫어야 반도체도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힘이 좀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지 결국 시장 지수가 박스권 하단 왔다 반등을 한다거나 박스권 하단을 내려갔다 중단으로 올라온다거나 어쨌든 반도체는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지수에 맞춰서 내가 반도체를 분할 매수해서 평단만 적정 수준으로 조절해 둔다라고 하면 사실 반도체 섹터는 지고 싶어도 지기가 힘들어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반도체 섹터에서 많이 다치는 경우가 뭐냐면 시장 지수 저항일 때, 막 시장 지수 밀리기 코앞일 때, 그러니까 시장 지수 무너지기 코앞에서 반도체 잘 가니까 그럴 때 반도체를 따라 사서 시장 지수 무너지는 대신 반도체는 거의 무조건 따라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손 놓고 있을 때, 그랬을 때 반도체 뭐 예전에 삼성전자를 제가 10만 전자가 갈 줄 알고 물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케이스들이에요. 그 시장 지수에 맞춰서 내가 실적이 나쁘지 않은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고 추가 매수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반도체 섹터는 뭐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겠죠. 투자 기간이 뭐 한 달, 두 달 걸릴 수도 있겠지만 지고 싶어도 사실 지기 힘든 섹터가 반도체 섹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애매한 상황에서는 위로 올라간다라고 해도 반도체가 올라갈 가능성 높으니까 그거 노리면서 들어가고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대응이 쉬우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쪽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HBM 반도체 쪽하고 또 삼성전자의 범용 반도체 쪽 이제 양쪽으로 파가 나뉘게 되는데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제가 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 재롱 전기 때처럼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지 또 어떻게 구간을 잡으면 좋을지 이런 거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섹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과 상단 모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카메라 앱 키셔서 QR코드 스캔하시면 무료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추천 종목부터 주의사항까지 세세하게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스터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공략 섹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섹터 말씀해 주셨죠. 5월 28일 지금 목요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타날 텐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 함께 가져가 보시고요. 디램부터 낸드 플래시까지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건 그만큼 수요가 또 있다라는 거겠죠. 이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지난주 중동 순방에 따라서 중동 AI 산업이 크게 또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가능성까지 함께 챙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메이트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머니포인트로 넘어가 보시죠.